가을비가 창밖을 적시는 오후, 민정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약속 시간을 넘겨가자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라는 항상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민정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순간 민정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25년을 함께해온 소라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밝고 활발하던 그 모습 대신 창백한 얼굴과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이 민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머, 소라야. 많이 늦었네. 미안해, 민정아. 버스가 늦어서. 소라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 숨겨진 무언가가 민정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느껴졌다. 커피 마실래? 아니면 따뜻한 차? 아무거나. 고마워. 평소 같으면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소라가 아니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소라의 안색을 살폈다. 화장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피로와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후에 연락이 뜸했잖아. 민정의 물음에 소라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 것이다. 소라야. 민정은 급히 휴지를 건네며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얼마나 말라 있는지 느끼며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민정아. 소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에 묻혀들었다. 민정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25년 동안 모든 것을 나누며 지내온 친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뭔 일이야? 지훈이가 뭘 했는데? 설명하기가 복잡해. 그냥 사는 게 너무 숨막혀.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정은 친구의 고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정은 소라에게 줄 영양제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과 달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소라 친구 민정입니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소라의 남편 지훈이었다. 민정은 그를 제대로 본 것이 처음이었다. 결혼식 때 잠깐 인사만 나눴을 뿐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 민정 씨. 소라가 자주 얘기했어요. 들어오세요. 지우는 대학 강사답게 깔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단정한 셔츠에 정갈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 민정이 상상했던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라는 지금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 때문에. 아, 그럼 나중에 올게요. 괜찮으시면 잠깐 앉으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지훈의 제안에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친구의 남편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과 호기심이 앞섰다. 거실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책장에는 철학서와 문학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소라가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떤 차를 드릴까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지훈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정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렇다면 소라는 왜 그토록 힘들어했던 걸까? 여기 허브차예요. 소라가 좋아해서 항상 준비해 두거든요. 차를 건네며 앉은 지훈의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민정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소라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민정의 말에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라가 요즘 저를 많이 피하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혼자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과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이었다. 민정은 이상했다. 소라가 말한 것과 지훈의 말이 너무 달랐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요? 별다른 싸움은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소라가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지훈의 말을 들으며 민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친구의 말과 다른 지훈의 모습에 혼란에 빠졌다. 사실 저도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었다. 지훈이 털어놓은 외로움이 묘하게 공감되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다. 민정 씨도 그러세요? 네. 제 남편도 일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집에 와서도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보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민정의 고백에 지훈의 눈에 깊은 공감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에 민정은 당황했다. 저도 늘 혼자 같은 기분이에요. 지훈의 조용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민정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정말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각자가 품고 있던 결혼 생활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민정은 오랜만에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소라는 정말 좋은 친구군요.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지훈 씨도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정은 자신이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의 남편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따뜻한 시선과 공감 어린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시간이 늦었네요.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민정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지훈도 아쉬운 듯 일어서며 민정을 배웅했다. 소라한테 영양제 전해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집을 나서며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친구를 위해 온 것이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도 민정과 지훈은 우연처럼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소라를 만나러 갔다가 그녀가 없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만날 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은 소라가 학원에 갔어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뭘 배우려고 하는데요? 도예래요.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네요. 지훈의 말을 들으며 민정은 안도했다. 소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다.
소라가 좋아지면 자신이 지훈과 만날 이유도 없어질 테니까. 민정 씨는 취미가 뭐예요? 예전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민정은 오랜만에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설렜다. 남편은 그녀의 그림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훈은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주로 풍경화를 그렸어요. 바다나 산, 그런 자연 풍경들. 언젠가 민정 씨 그림을 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정은 남편과의 대화 없는 일상보다 지훈과의 시간이 더 따뜻하다고 느꼈다. 민정 씨와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하는 기분이에요.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민정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배신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게 맞나 싶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말이에요. 소라 몰래.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 뿐인데. 지훈의 말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다. 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 민정은 또다시 지훈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그를 보고 싶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깨달았다. 비가 많이 오네요. 들어오세요. 지훈이 문을 열어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민정의 가슴이 뛰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소라는 또 도예학원에 갔어요. 요즘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정 씨, 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지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지훈 씨,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나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민정은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뭔지. 민정의 떨리는 고백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훈의 따뜻한 배려와 공감 어린 말에 민정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의 담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민정 씨, 저는. 지훈이 민정에게 조금씩 다가왔다. 민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갈등과 유혹이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다. 여보 왔어요. 소라의 목소리였다. 민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친구를 배신할 뻔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며칠 후 민정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이었다. 민정 씨, 소라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민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정은 처음으로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도 면회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실로 들어가자 소라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의식은 있었다. 민정아, 소라야, 괜찮아? 소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훈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라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못 챙겨서. 여보,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만 보고 살게. 제발 아프지 마. 지훈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민정은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감정에 빠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친구의 고통 위에 싹튼 감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민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민정은 깊이 반성했다.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소라는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지훈도 약속대로 완전히 달라진 남편으로 변했다.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부부는 다시 행복해 보였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친구가 행복해진 것은 기뻤지만 자신이 품었던 감정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정아, 고마워.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소라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다. 민정은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나야말로 내가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집에 돌아온 민정은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화였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요즘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서.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정의 진심을 느끼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 그들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부부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했다.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정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것임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몇 달 후, 민정은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붓을 다시 들었다. 남편이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준 것이다. 캔버스에 그려지는 것은 바다도 산도 아닌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다. 아침 식탁에 따뜻한 햇살, 함께 걷는 뒷모습,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그림을 그리며 민정은 미소 지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곁에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돌아온 길이 험했지만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정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계절이.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